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신장 전문의 강민규 원장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 바로 콩팥이 소리 없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 자칫하면 평생 투석이라는 힘든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진실을 오늘 제가 직접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이미 진행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닌 오직 여러분의 편에 서서 30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숨겨진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거나 혹은 신장에 독이 된다고 믿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과일 5가지는 이미 약해진 신장을 다시 펄펄 뛰게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공개할 붉은 보석은 신장 해독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힘들게 투석실에 가시는 대신 맛있고 건강한 과일로 콩팥을 지키는 비법을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병원에서는 밥상 위의 음식보다 독한 약을 먼저 권할까? 냉혹한 현실이지만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보니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2~3번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은 약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건강을 온전히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자연 처방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과일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신장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저 강민규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자연 치유제이니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안녕하신가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생명의 필터이지요.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 이 필터가 낡고 녹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리 짜게 먹고 술을 마셔도 콩팥이 척척 독소를 걸러주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장은 매년 1%씩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유독 많이 생겨서 변기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 필터에 구멍이 뚫려 소중한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콩팥의 비명소리입니다. 심지어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2~3번씩 깨는 일도 잦아지셨을 겁니다. 이는 콩팥이 더 이상 노폐물을 농축하지 못하고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간과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며 젊을 때처럼 달콤한 과일을 마음껏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과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몸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예고도 없이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과일을 열심히 챙겨 먹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액에 칼륨이 많은 과일은 때로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투석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병원비로 날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는 과일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무시무시한 경고들 때문에 혹시 과일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과일이 있는 반면 반대로 꽉 막힌 신장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죽어가는 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잘못 고른 과일은 칼륨 폭탄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잘 고른 과일은 늙은 콩팥을 씻어내는 최고의 해독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30년차 신장 전문의인 저 강민규가 매일 아침 환자분들에게 처방하고 저 스스로도 꾸준히 챙겨 먹는 신장을 살리는 과일 베스트 5가지를 확실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일들을 감히 자연이 선물한 천연 투석기라고 부릅니다. 병원에서 주는 그 어떤 비싼 약보다 부작용은 없으면서 콩팥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효과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명단 중 마지막에 소개할 일명 붉은 보석은 그 효능이 정말 놀라울 정도라서 제가 가장 아끼는 비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무지로 인해 콩팥을 망가뜨려 평생 후회하는 고통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정보를 통해 신장을 지키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펄펄 되살려줄 생명의 과일들을 지금 바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신장의 구세주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블루베리가 왜 짙은 보라색을 띠는지 아십니까? 그 색깔 속에 신장을 살리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콩팥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새가 공기 중에서 녹쓰는 것처럼 우리 신장도 활성산소 때문에 서서히 녹슬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루베리 속에 가득 찬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신장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모조리 잡아먹습니다. 마치 신장혈관을 청소하는 특수 부대원과 같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당뇨병성 신증 환자분들도 혈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이지요. 게다가 블루베리 100g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독소를 흡착해 배변으로 내보냅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콩팥이 걸러야 할 독소가 줄어드니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꺼내어 미지근한 물에 살짝 해동한 뒤 껍질째 꼭꼭 씹어 먹습니다.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보라색 열매가 여러분의 신장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사과는 신장내과 의사에게도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단맛이 나서 혈당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사과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염증과 싸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혈관 내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기름때 없이 깨끗해야 콩팥이 숨을 쉴 수 있는데 사과가 바로 그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케르세틴이 이 염증 불길을 잡아줍니다. 콩팥 세포가 염증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콩팥에 좋은 펙틴과 케르세틴의 절반 이상이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껍질째 먹는 사과 반쪽이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더 젊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신장 환자분들이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투석을 받고 계신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초기나 중기 단계의 분들에게 아보카도는 오히려 약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것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착한 지방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데 아보카도의 착한 지방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콩팥이 말라 죽게 되는데 아보카도는 혈관기를 넓혀 콩팥에 신선한 혈액이 콸콸 흐르게 도와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돕는 핵심 물질입니다. 지친 신장을 대신해 독소를 중화시켜주는 고마운 조력자이지요.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 정도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좋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십시오. 적당량의 아보카도는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붉은 태양의 선물 토마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채소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과일만큼이나 신장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신장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콩팥 건강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산성화되기 쉽습니다. 체액이 산성으로 변하면 콩팥은 이를 중화시키느라 과로하게 되지요. 그런데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토마토를 드시면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치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 콩팥의 짐을 덜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토마토의 장점은 가열해 먹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열을 가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토마토를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 때 익힌 토마토를 곁들여 먹습니다. 칼륨 함량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토마토를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건더기만 드시면 훨씬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개의 익힌 토마토가 여러분의 콩팥을 녹슬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제가 붉은 보석이라고 부르는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천연 치료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석류를 생명의 과일이라고 불렀는데 현대의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진과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신장 질환은 결국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콩팥 조직을 섬유화시켜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데 석류의 성분들이 이 과정을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이 투석 환자들에게 1년 동안 석류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신장 질환으로 인한 감염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석류는 혈관 내피 세포를 재생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콩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석류가 이 미세한 혈관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석류가 신장 결석을 예방한다는 점입니다. 결석이 생기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석류는 소변의 산도를 조절하여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석류를 드실 때 씨앗까지 씹어 드시거나 껍질까지 통째로 착즙한 100% 원액 주스를 권장합니다. 석류의 영양소는 과육보다 씨앗과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석류 음료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장을 망치는 설탕물일 뿐입니다. 반드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석류 주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잔의 석류 주스는 죽어가는 신장의 생명을 불어넣는 수혈과도 같습니다. 저 강민규가 매일 챙겨 먹는 이 붉은 보석의 비밀을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5가지 과일을 따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함께 드셨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사과와 블루베리를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시고 저녁에는 익힌 토마토 요리를 드신 후 간식으로 석류 주스를 한 잔 마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우리 콩팥은 항산화 물질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콩팥 주위에 튼튼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독소가 침투하려고 해도 강력한 항산화 성벽에 막혀 콩팥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일만 먹는다고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가 입으로 넣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오늘 먹은 블루베리 한 알이 내일의 깨끗한 혈액이 되고 오늘 마신 석류 주스 한 잔이 10년 후에 건강한 콩팥을 만듭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이지만 음식은 근본적인 치유를 돕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로 최고의 병원이고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주치의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기적의 과일들로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펄펄 되살려 보십시오. 70대에도 80대에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올바른 실천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과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신장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명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과일도 섭취 방법이 생사를 가릅니다.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30년 차 신장 전문의인 제가 환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리는 강민규식 33법칙을 오늘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법칙만 지키셔도 콩팥이 받는 스트레스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후 3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는 늙은 신장에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에 과일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콩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반드시 식사하시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30분 뒤에 디저트처럼 조금씩 드셔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영양소 흡수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루 200g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장에 좋은 과일이라도 과식하면 칼륨이 축적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드시는 과일의 총량은 본인의 주먹 크기 하나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블루베리 한 줌과 사과 반쪽, 그리고 방울토마토 5알 정도면
하루 섭취량으로 아주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원칙은 30번 씹기입니다. 이게 무슨 비법이냐 고 하실 수 있겠지만 소화의 첫 단계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과일을 대충 씹어 넘기면 이장과 콩팥이 그 덩어리를 분해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입안에서 과일이 물이 될 때까지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침 속에 있는 효소가 1차적으로 소화를 돕고 잘게 부서진 영양소가 혈관을 타고 신장 세포 구석구석으로 즉시 배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특급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궈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용성인 칼륨 성분이 물로 빠져나와 칼륨 함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껍질이 있는 사과나 토마토는 베이킹소다 물에 씻어 잔류 농약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해도 기관인 간과 신장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들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치료실이 될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72세 최영희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저에게 명절마다 감사 전화를 주시는 분인데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년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은 보름달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슬리퍼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콸콸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평생 저 기계에 매달려 살아야 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투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식단을 바꿔봅시다. 제가 처방해드리는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시는 음식이 여사님을 살릴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여사님께 맵고 짠 국물 요리를 완전히 끊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처방해드렸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희석한 100% 석류 주스를 한 잔씩 드시게 했고 점심에는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드시던 찌개와 김치를 줄이고 밍밍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려니 입맛이 없다고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사님은 저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천근만근이던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개월 뒤 다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저와 여사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투석 직전까지 갔던 신장 수치가 기적처럼 안정권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퉁퉁 부었던 얼굴과 다리의 부기가 싹 빠져서 예전의 고운 모습을 되찾으셨고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설치던 잠을 푹 주무시게 되니 피부에서 윤기가 흘렀습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요. 요즘은 친구분들과 함께 동네 뒷산도 다니시고 맛집 여행도 다니시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최영희 여사님이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는 음식을 독이 아닌 약이 되는 음식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죽어가던 신장도 올바른 영양분이 공급되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처럼 붉은 보석과 기적의 과일들로 식탁을 채우신다면 여러분의 콩팥도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적의 과일들이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재 만성 콩팥병 사기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환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줄처럼 여기고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신장에 좋다고 말씀드린 아보카도나 토마토, 그리고 각종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필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나 초기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극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콩팥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면 곧 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이는 예고도 없이 심장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석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칼륨 수치를 확인하신 후에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지신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장에 좋은 과일이라도 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오히려 콩팥의 미세혈관을 설탕물처럼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 정도로 줄여서 드시거나 믹서기에 갈아 드시기보다는 원물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혈압 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석류 같은 과일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여 약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연치유와 음식의 힘을 강조했다고 해서 지금 드시고 계신 병원 약을 본인의 판단으로 당장 끊어버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회복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지만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는 아닙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부로 중단하면 걷잡을 수 없는 합병증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의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유지하시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지혜롭게 병행하셔야만 최영희 여사님처럼 부작용 없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5가지 과일, 특히 콩팥을 되살리는 붉은 보석인 석류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투석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떨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로 누른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를 차가운 투석 기계로부터 구해내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붉은 보석으로 신장 해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밤 댓글을 확인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튼튼한 신장과 함께 100세까지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누리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 지킴이 30년차 의사 강민규 원장이었습니다.